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모두 매파 연준의 여파를 2거래일 연속으로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3%, 코스닥 지수는 1.5% 넘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뉴욕 증시도 이거래일 연속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파월 의장은 내년에 4차례 예정이었던 금리 인하 계획을 2차례로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내년의 금리 전망을 좀 올려잡았는데, 이러한 영향이 국내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여전히 테마성 종목들로만 수급이 쏠리고 있는 시장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트럼프의 테마 섹터가 된 CCUS, 즉 탄소 포집 활용 저장, 말 그대로 공기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따로 저장하거나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수정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이 CCUS 관련한 세액공제 혜택만큼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제기됐고, 또 트럼프의 측근이 된 머스크 역시나 이 CCUS의 찬양자로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 속에 오늘 이 CCUS 관련주인 그린케미칼, 에코바이오, 캠트로스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고, 국내적인 이슈가 또 격포제로 작용이 됐죠. 우리 정부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크레딧 시장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격포제로 적용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정치 테마주들이 거의 대부분 상승률 상위 종목들에 있지만, 일부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텍사스의 오스틴시 당국과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운행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특히나 SOS랩이 가장 큰 폭으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낙폭을 키웠었던 원전 관련주들, 오늘은 한수원이 루마니아의 원전 개선 사업을 수주했다는 호재 속에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원전 관련주들은 아쉽게도 대부분 초반의 상승분을 다 반납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반도체주나 2차 전지주들 언제 주가가 회복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관심사이실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보시면 반도체, 2차 전지 기분 좋은 소식들이 좀 들어와 있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바이든이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다라는 호재성 소식이 들려왔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의 브로드컴이죠. 이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이 브로드컴의 HBM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은 약한 흐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상승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도체주라든지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 조금 더 희망적인 생각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더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고 시장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남은 시간 47분 동안 입 좀 풀어야지. 자, 여러분들, 자, 오늘도 시장이 참 힘듭니다. 뭐만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고 7, 8, 9, 10, 11, 12 거의 6개월간의 조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와, 그러면은 이제까지 코스피 코스닥이 6개월 동안 이렇게 조정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와,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저기 어르신들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야, 좋을 때는 한 번에 또 다 좋을 때가 오고, 한 번에 또 안 좋을 때는 다 안 좋을 때 오더라. 저는 이번에 증시가 이번에 진짜 6개월 동안 조정이었던 게, 물론 시장이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안 가죠. 솔직히 우리가 뭐 IMF가 왔습니까?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왔습니까? 네. 그것도 아니고, 중간에 12월 때 그 큰 사건이 있었고, 중간에 금투세도 늦게 너무 해결이 됐고, 중간에 미 대선이 하는 부분도 있었고,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는 2차 전지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한 게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주 건드니까 당연히 지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금투세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지고, 참 그러다가 12월 달에는 그래도 괜찮겠지 했는데, 12월에 갑자기 그런 사건이 터지고, 갑자기 이번에는 또 지금 상황에서도 무슨 악재가 있습니까? 사실 저는 기준금리는 악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또 우리나라의 국정의 행정부들이 다 마비가 되어 있고, 참 심각합니다, 이거. 네.
심각해요. 솔직히 이거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 뭐 계좌 앞에다가는 그냥 진짜 아이고 우리 코스피 코스다님 앞으로 내년에는 좀 더 상승장되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제사를 지내야 판이에요. 그 정도예요. 그만큼 좀 시장이 6개월 동안 조정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차라리 솔직히 이런 시장에서 기술적 보면서 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매번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을 때는 가던 애들만 가고 그렇죠 여러분들? 하지만 기술주가 올라가면은 매번 가던 애들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좀 투심이 악화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또 다시 저점을 찍고 코스닥이 저점을 찍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향후 이 두세 달 안에 지금 굿장을 포기하시는 분들 있고 아니면 지금 제가 얘기해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올라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굿장이 지금 6개월 동안 조정 중인데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만 하더라도 하나당 마이너스 40%에서 50% 정도까지 해당되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네. 그런 종목들은 중간에 정치 테마주가 아닌 이상 그다음에 기술주가 아닌 이상 기술주인 인상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와 정반대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 아니면 매번 얘기하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거밖에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지만 지금 그 종목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올라가고 낙폭이 축소가 되는지 솔직히 수익보다는 낙폭을 축소하고 마이너스 금액을 축소하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씩 이렇게 큰 악재가 터졌지만은 저는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 삼겹살 잘 드시죠? 삼겹살 드시면 판은 계속 바꾸지 않으십니까? 저는 판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상계엄 부분까지 해가지고 시장이 무너졌지만 이제 북한만 쳐들어오면 악재 다 끝난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쳐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악재가 돌발 변수는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들도 여러분들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 시장의 대내외 변수에 따라 가지고 하락되는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이제 좀 시간을 좀 빠듯빠듯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아나운서님. 네. 어제였죠. 어제 미증시가 3% 이상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쵸? 그리고 기준금리에 통해 가지고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에 대해 보통 금리 인하를 하면은 긍정적인 사실이 오잖아요. 근데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매파적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말에는 사실 실리하는 걸 좀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나운서님, 어차피 내년에 금리나 인하는 합니다. 네. 그게 뭐 악재인가요, 솔직히? 악재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악재하고 저는 생각 안 들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4차례 내린다고 했다가 2차례로 줄였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좀 실망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이 잠깐 단기적으로 온 것뿐이에요. 하지만 금리 인하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리고 네. 내년에 2번으로 하겠다. 이건 파월 의장이 얘기했나요? 파월 의장 입에서 얘기가 나왔나요? 점도표에서 나타났나요? 그렇죠. 점도표에서 나온 거죠. 네. 그러면 즉 파월 의장 입에서 나오지도 않았던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그러면 너 나스닥이 3% 이상 빠질 일이 없잖아. 그 정도 빠져도 되죠.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너무 때문인가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 미증시 입장에서는 그건 명분을 삼아가지고 어쨌든 한 번은 눌려줘야 돼요. 미증시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빠졌던 거고요. 그리고 어제 사실 이 금리 인하의 부분에서 점도표 하는 거는 향후 한 달 동안 경기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 즉 경기가 너무 좋으면 좋을수록 당연히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금리 인하는 거는 경기 부양책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거 가지고 연준의 충격에 의해서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이거는 단기적이지 장기적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내년에 금리는 인하하는 거는 확정이 된 거고 그리고 그 점도표 하는 거는 매달씩 바뀌어요. 네. 여러분들. 점도표는 매달씩 바뀌는 거기 때문에 미증시가 올라가면은 금리 인하고 떨어지면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하시성인데 지금은 솔직히 금리 인하는 한 가지 키워드로 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솔직히 뭐 미증시 금리 인하했어도 우리나라가 올라갔습니까? 우리는 전혀 안 전혀 득을 올라갔죠. 본 게 없어요. 전혀 안 올라갔죠. 이상한 거에 좀 억지로 분위기를 조성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나 인정하겠어요, 솔직히. 금리 인하일 때 우리나라 기술주들이 올라갔으면은 미증시처럼 올라갔으면은 이번에도 그냥
인정하겠어요. 올라간 만큼 또 빠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도 안 올라갔고 이번에도 그 부분으로 또 빠졌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역박상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러분들. 네. 그 역박상은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 자, 일단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네. 아나운서님 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만약 금리 인하 안 해도 저는 코스피 2,700하고 코스닥 800에서 900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전문가 한 몇 개 후에 이제 방송에서 안 보이겠구나. 뭐 이렇게 얘기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볼까요? 볼까요? 여러분들 이기지 내가 이기지. 물론 내 맘대로 시장의 그 대내의 변수는 내가 뭐 대내의 변수가 어떤 악재가 터질지 발생할지는 몰랐지만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잊지 않게 할 수 있는 구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기지 제가 이기지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인하가 없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는 2,700, 코스닥은 800에서 900까지 갈 겁니다. 솔직히 더 자신감 있게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네. 코스피 2,80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너무 딱딱 우리 윤지 아나운서가 좋은 게 있는데. 네. 솔직히 그 2,800이라고 얘기해도 2,750 가도 욕 먹는 게 전문가입니다. 네.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지수들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개별 종목도 못해도 30%에서 40% 이상은 그냥 올라가요. 지금은 거래량이 없으니까 당연히 조금씩 빠질 수밖에 없고 스키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저 한 번 더 제가 이기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의 호가창을 보면은 제 얘기가 신뢰성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어디까지 저의 이기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그 이기적인 부분에서 틀린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비상계엄에다 이런 거 뭐 미리 예상했습니까? 우리 미리 예상 못했지. 안 그렇습니까? 네. 하지만 이 부분은 위기를 곧 기회로 만들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 시청자들은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바닥이라고 해서 주식을 사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거는 무책임한 얘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바닥이니까 이 종목 사세요, 저 종목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걸려내야 돼요. 다 걸려내요. 왜?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수익을 줘야만이 그게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도 여러분들 걸려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맞습니다. 수익을 주기 위해서 전문가가 반송을 하고 전문가가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에서 저는 좀 유독 특이한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완벽주의자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즉, 내 계좌에서 10개 중에서 2개, 3개 수익 나봤자 어차피 계좌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계좌 안에서 어떤 종목이든 간에 무조건 이걸 해결하고 다른 종목 가서 그때 주식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는 뼈 아프게 여러분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동안 시장에 대해서 많이 지쳤고 그동안 큰 변수가 있었으니까요. 이건 너무 많이 많았네요. 자, 그렇다고 하면 다음 장면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이 화면을 좀 전체적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하이닉스가 보조금을 받았는데 네. 왜 빠지는 거야? 하이닉스 그것도 보조금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됐다고 해요. 자, 제가 저기에 통신망에 쓴 게 있어요. 네. 자, 여러분들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네. 자, 보시면은 이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일단 어제 트럼프가 그동안 엄청나게 협박했어요. 보조금 안 줄 거라고. 트럼프 임시팀에서. 하지만 트럼프 임시팀에서 보조금 안 준다고 했지만은 바이든이 어제부로 하이닉스한테 보조금은 5천억 이상을 지원해줬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활시성이 해소가 된 거예요.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네. 하지만 어제 그 무거웠던 종목이었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15% 이상 빠졌습니다.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죠. 네, 그러면 삼성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삼성도 그 종목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하고 하면은 삼성도 못해도 5%에서 8% 빠지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지 삼성은 지금 1.69에서 2% 정도 빠지고는 있지만은 네. 6% 7% 빠질 거를 어느 정도 하이닉스의 보조금으로 인해서 그나마 이 방어를 정도 하고 하락 있다. 수준이다. 네. 무조건 양봉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필라델피아 지수가 그렇게 무너졌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15% 이상 빠졌다는 거는 아무리 삼성전자가 지금 1.69, 하이닉스가 2.97 빠져도
저는 선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양봉을 보고 싶어하겠죠. 네. 하지만은 각각 5%씩 빠질 수 있는 거를 이 정도로 납폭을 축소하고 있는 거하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환율이 지금 1,448원이에요. 환율이. 내가 말입니다. 1년 전에 네. 만약에 도매 같은 거 했었으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1년 전에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지 누가 알았습니까? 솔직히. 와, 환율이 지금 1,445원을 뚫은 게 15년 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15년 만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니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이렇게만큼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솔직히 이제까지 올릴만 했죠 환율이. 누가 보면은 지순정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전면 잘 보세요. 시청자분들 잘 보세요. 네.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저전면 5초 동안 보시기 바랍니다. 5, 4, 3, 2, 1. 네. 1의 반반, 왜요? 0의 반반. 왜 보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네. 저 반대로 되면은 코스닥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5초 동안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 장면이 환율이 지금 1,450원까지 올라갔어요. 사실 네. 12월 달에는 1,400원이 분기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못 보던 탱크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1,440원에서 50원까지 올라갔고 그다음에 시장의 국정이 이거 뭐 누가 되기만 하면 탄핵 소추안이 다 돼요. 희한하게. 탄핵 소추안으로 인해서 국정 마비가 되니까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뺄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필라델피아 지수 이렇게 빠지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5% 이상 빠지니까 어느 정도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기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갭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환율하고 필라델피아 지수로 인해 가지고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저는 솔직히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삼성은 저는 7만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못해도 20만 원까지는 갈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야 그게 말이 되겠냐 하겠지만 죄송하지 말씀이지만 저는 말이 되겠냐 하는 거 다 말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기다리는 것 뿐이지.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또 정확하게 얘기해줬네. 7만 원이라고 얘기했으면 6만 9천 원이라고 얘기해주고 하이닉스 20만 원이라고 했으면은 못해도 그냥 18만 9천 원이라고 얘기해주지. 19만 8천 원이라고 얘기해주지. 종호이 나중에 이거 실제로 가면은 우리가 이것도 캡처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목표가 말씀드렸었다. 그랬겠구나. 자랑을 해드려야죠. 근데 만약에 몇 개 후에 이렇게 안 가면 문제 아나운서 혼자 나와가지고 결국 우리 애들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삼성 HBM 뭐 제공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HBM 뭐 공급해야 뭐 삼성 주가가 7만 원, 8만 원 가는 거 아니에요? 내 방송 그렇게 많이 안 보셨나? 응? 내 방송 그렇게 안 보셨나? 당연히 달러가 많이 상승하면은 우리나라 돈이 원하잖아요. 그럼 원하면은 이 원화 가치성이 떨어지죠. 우리나라 돈의 지폐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을 저번 주에 1달러로 1,000원에 샀어요. 네. 근데 환율이 1,450원까지 넘어가니까 수익이 20% 되더라도 달러는 올라가니까 달러 올라가면 수익을 정리해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달러로 바꿔잖아요. 그럼 수익 20만 원이 일주일 있다가 1달러를 10,000원에 샀는데 환율이 올라가지고 1달러가 15,000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일 수밖에 없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주가가 빠지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서 제가 계속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 우량주는 빠지지만 그렇다고 투심이 악화된 건 아닙니다. 지금 지수로 견인하는 건 우량주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투심이 악화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최근에 금투세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들은 붕 떠 있는 거고 최근 들어서 개인들의 순매수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만 빠지면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삼성하고 하이닉스 쪽으로 반도체 쪽으로 투심이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투심이. 즉 보조금은 해소됐습니다.
보조금으로 인해서 더 이상 협박으로 인해서 빠지진 않아요. 7월 달부터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보조금으로 인해서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대내 악재 변수도 있었지만 보조금으로 인해서 빠진 게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에서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트럼프가 기술주의에 대해서 트럼프의 인수위원팀이 보조금을 안 주겠다.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이 빠졌던 거지. 사실 올라갈 수 있는데 못 올라갔던 것뿐이고 이번에는 보조금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안 잡아들어도요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네.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반복적으로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월봉을 좀 보여드렸는데 7월 이후부터 해서 12월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지금 6개월 연속으로 음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1월을 마칠 때까지만 해도 5개월 연속으로 지수가 하락한 것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처음이다, 최장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개월 연속으로 만약에 하락으로 마감이 된다면 코로나 때보다도 더 긴 하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했던 악재도 너무나도 많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시장에 채 반영이 되지 못한 호재들도 있었거든요. 그동안 우려했던 금투세 문제도 좀 해결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수급은 조금이나마 되살아나는 모습이고 비록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정치 테마주라든지 이런 테마성 종목으로만 쏠리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국내적인 그리고 이 환율이 좀 떨어지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자연스럽게 주가가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네, 전문가님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 잠시 삼성 7월달 차트 한번 볼까요? 7월의 차트, 네. 7월에 88,000원까지 네. 갔었습니다. 자, 7월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을. 네. 여러분들. 이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 환율이 그때 몇인지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7월에 7월에 환율이 그때도 높았어요. 1380원대였어요. 그래요. 네, 1350에서 80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삼성이 7월달에 그때 삼성이 엔비디아한테 뭐 H밴 제공했습니까? 매번 아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아니죠. 제공 안 했대였어요. 삼성 그때 최고치 찍었습니다. 88,000원. 그리고 삼성이 그때 환율이 못해도 1360원에서 80원대였습니다. 보여드리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네. 환율 때문에 빠지는 것도 일부는 있겠지만 네. 환율이 그때도 높았다고요. 어. 높았어요, 여러분들. 4월달에도. 보세요. 환율 몇입니까, 그때? 1382예요. 와. 환율이 1390원. 1391까지 갔지만 7월달에 삼성 얼마까지 갔다? 88,000원까지 갔어요. 네. 환율 인해 가지고 빠지는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삼성이 그때 환율이 저렇게 높아도 올라갔던 거고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져서 외국인들이 떠나고 있다. H밴이 안 돼서 삼성이 빠지고 있다. 그 무슨 논리에서 어떤 멀리에서 나온 겁니까 그게? 매번 방송을 보면 증권 방송을 보면 차트쟁이들 그 전문가님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니 차트 그렇게 중요시 보면서 왜 과거 차트는 안 보고 자꾸 악재적인 얘기만 합니까?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7월달에 삼성이 88,000원까지 갔고 7월달에 환율이 1382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원인은 뭐다? 트럼프의 보조금 부분으로 인해서 그동안 다 빠졌던 거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금투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이 빠졌던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네. 우리는 역방향으로 올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때도 하이닉스도 20만 원이었지만 요즘 엔비디아가 좀 약간이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삼성 솔직히 8만까지도 얘기하고 싶어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거든요. 이 얘기 오늘 하루도 계속할 수가 있고 내일도 계속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래도 8만까지 넘어가면은 이게 약간 좀 우리 방송 같이 하는 우리 윤지 아나운서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삼성 목표가는 못해도 6만 5천에서 7만 원까지 갈 겁니다. 그렇게 만들 거고 삼성이 그렇게 가면 코스피 지수도 못해도 2,700까지 갑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네.
2차 전지도 한번 봐야겠죠. 네. 자, 여기까지 안 선생님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미국에서 연준의 여파 때문에 이렇게 뭐 미국 증시도 약하고 우리 증시도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8월, 9월에 기준금리 처음 인하를 했을 때부터 우리 시장이 득을 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 7, 8, 9, 10, 11월, 12월 계속해서 전혀 금리 인하에 득을 보지 못하고 빠졌는데 이번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폭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우리 시장이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일단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하락을 했고 환율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보조금 지급을 확정받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주가가 이 정도면 방어를 해주는 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우리 지수 전반적으로 정치적인 리스크가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행정부가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가 지금 좀 이제 조금 있으면 공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시장의 대내적인 악재들로 인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된다면 뭐 정치 테마주나 이쪽으로 쏠렸던 수급들이 충분히 기술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도체주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함께 기술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우리 2차 전지주도 주가가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부터 드려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저는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참 시장에 큰 문제들도 되게 많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님들이 너무 심각해요. 진짜 뭐 맨날 말로만 증시가 어떤 정부를 통해서 많이 빠졌다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왔고 또 어떤 쪽에서는 또 그쪽이 때문에 빠진 거다. 근데 또 웃긴 건 금투세는 탄핵 소추안은 그렇게 빨리 하면서 금투세는 엄청 늦게 해결해. 난 진짜 이해 못하겠어요. 내가 맨정신은 뉴스를 못 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여러분들,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피디님, 우리 TCCT 차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뿅. 일단 뭐 트럼프가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소식이 굉장히 부각이 됐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TCCT 종목이 또 문제가 있어서 빠졌던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 차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이 장면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인들은 기자분들은 왜 기사를 참 열받아가지고 일단 한번 봅시다. 네. 자, 여러분들 일단 요 배터리 소재 관세 부과 동맹과는 개별 협상에서 예의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그때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새벽 2시까지 제가 여의도통신 기사의 원본을 땄습니다. 원본을 따가지고요. 제가 그 부분을 다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가지고 통신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은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장면은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팩트를 좀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로이터에서는 바이든의 정책에 대해서 백업을 하고 있다. 즉 트럼프는 바이든 정책에 대해서 백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가 직접 백업을 시킨다는 게 아니고 트럼프의 인수위팀이 전면적인 변화 또는 그다음에 삭감을 추진 중이다. 그런 형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로이터에서는 정확하게 번역으로는. 그리고 여기서 정확히 트럼프가 1월 20일이나 침입 때 미국이 정확히 원하는 건 분명히 전기자동차 EV 시장에서 중국 대비해서 미국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안에서 우리나라 언론들은 2차 전지들 무너졌다, 망했다, 빠졌다, 보조금 IRA 폐지다. 매번 똑같은 얘기, IRA 폐지 못한다. 공화당 지력이 거기에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팩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조금 부분 하이닉스 어제 해소됐죠? 2차 전지도 해소된 거예요. 솔직히. 보조금 해소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정확하게만 표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면 돼요. 자, 즉 우리 아나운서님이 중국인이에요. 내가 중국인 할게요. 아나운서님이 네. 미국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배터리 소재하는 게 사실 내가 미국이라고 칩시다.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자, 이 배터리 소재는 사실 이 안에서
전기차는 완성차가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뭐 현대차 있잖아요. 현대차는 있지만 네. 근데 그 현대차는 어차피 자동차 판매량이 2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보조금 부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대 쪽은 보조금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네.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배터리 소재들은 솔직히 미국에는 없습니다. 배터리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되게 웃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전기 자동차의 그 소재가 테슬라의 로봇에도 들어가고 우주선에도 들어가죠. 네. 노이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방위 산업입니다. 배터리 소재의 것들이 방위 산업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배터리 소재의 제조업이 뛰어난 데가 어디다? 한국하고 일본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언론 같은 경우는 관세를 매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관세가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은 호재입니다. 호재. 즉 제가 지금 방위 산업 얘기했잖아요. 중국이 그 배터리 소재들이 계속 증가되고 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방위 산업에 미국을 앞질러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방위 산업에 해당이 되고 지금 탈중국을 하고 있는 한국하고 일본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배터리 소재를 이 부분을 관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같이 끌고 가려고 그렇게 방식으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인스위티엄에서는 네.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자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너무 문제인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개별 협상에 대해서 예의부여 관세가 솔직히 관세하는 거는 악재가 아니에요. 공장을 짓고 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게 맞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너무 매파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2차 전지가 다 빠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걱정될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모든 2차 전지 종목들도 다 빠졌지만은 저희 종목 TCCT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장난 아닙니다. 지금 현재 2.37%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저는 매번 솔직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50%입니다. 와, 대단하죠? 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창피한 게 없고 쪽팔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내가 이 종목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종목을 남발하는 것보다 이 종목은 확실하게 끝내고 다음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인 거는 수익만 줘가지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잃지 않게 하고 그 다음으로 수익을 전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제 원칙입니다. 그게 싫으면은 제 방송 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TCT가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빠지는 거는 이제까지는 솔직히 기술적 하려고 거래량 없이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보조금 여파로 인해 가지고 빠진 게 더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네. 에코프로 13만 원, 에코프로 BM 20만 원, 목표가 NNF 15만 원 이렇게 갈 것이고요. 지금도 마음 변한 게 없습니다. 왜?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한국에서 얘기하는 2차 전지가 완전히 틀리거든요. 지금 이게 분명히 트럼프가 아무리 관세를 개별 협상에서 예의 부여를 해준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국적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도 빠지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금리 인하가 낙폭이 축소가 된다. 이거로 인해서 2차 전지가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트럼프로 인해서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솔직히 금리 인하했어도 트럼프가 기술주를 건드면은 우리나라는 상승 못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정반대로 트럼프로 인해서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TCCT 지금 28,000원입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파워다이 말입니다. 블랙먼데이 28,000원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러다가 10월 달에 2달 만에 제가 못해도 60% 이상은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켰습니다. 네. 근데 그때 갑자기 대선이 시작이 됐죠. 대선이 되고 쫙쫙 빠졌죠. 자, 피디님 죄송한데 월봉 형식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일봉을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머리 아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못해도 10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미 대선 이후로 12월 달에 이렇게 많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 정반대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트럼프가 이제 백악관으로 가고 그 전까지 하락폭을 좀
낙폭을 제한해주고 기술점 받는 거 10%, 20%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1월 20일이나 백악관에 가면은 그때부터 이 부하시성이 해소가 되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빠지는 건 2달 만에 빠졌지만 올라가는 건 또 한 달 만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종목이 조금씩 움직이면은 그때서야 눈팅하던 우리 투자자분들이 또다시 순매수를 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큰 낙폭이지만 이 모든 부분을 여러분한테 설명해 듯이 인플레이션 보조금은 저는 부가시성이 해소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또 다시 추가적으로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지금 당장 뭐 수익을 드릴 수 있는 뭐 정치 테마주 이런 종목들보다는 모든 분들이 아마 포트폴리오의 대부분 종목들이 마이너스 30%, 40% 이상이 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손실 종목들의 주가를 일단 회복시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2차 전지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매번 다루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공략해 드릴 TCC 스틸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주의 하나로서 주가 지금 회복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비록 빠진 것은 거래량이 없이 한 2달 동안 큰 폭으로 빠졌지만 회복은 금방이다. 한 달 만에라도 이 빠진 만큼의 주가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트럼프 때문에 우려감으로 빠진 부분이 다시 한번 트럼프 때문에 그 우려가 해소가 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주가가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로 인해서 빠진 거 트럼프로 인해서 올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우리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이제 뭐 트럼프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굉장히 부각을 시키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로이터 통신이라든지 해외 언론을 직접적으로 보시고 번역을 해보시면 실제로는 굉장히 좀 내용이 다르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받는 보조금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굉장히 지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저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 또 뭐 정치적인 악재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종목이 나빠서 2차 전지주들이 빠진 것이 아니니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너무나도 우려하시지 마시고 조금만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만큼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 화면도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미국에는 배터리주가 없어요, 여러분들. 미국은요 있어봤자 리튬 아메리카 하고 그다음에 니콜라. 니콜라는 음료수 이름이잖아. 아무튼 니콜이라는 게 있어요. 니콜라가 맞지 않나요? 니콜라 맞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니콜라, 그다음에 유시드, 그다음에 전기차 완성이 리비안, 테슬라 주가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배터리 소재주들은 미국에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23년도에 배터리 소재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즉 외국에서는 배터리 소재가 없기 때문에 이 기술주 보조금 부분만 해소된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온다는 겁니다. 2차 전지요.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 종목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우리 TCC도 저렇게 빠지더라도 외국인들은 다 수급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폐지된다며. 보조금 폐지되는데 외국인들이 왜 들어와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사실은 더 많이 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빼는 게 맞는 거잖아요. 물론 환율이 중간에 마지노선을 넘으면은 빼는 것도 맞습니다. 그게 매번 보조금 때문에 빠질 수는 없는 거니까요. 다른 문제로도 빠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종목이 무조건 양봉을 전환이 돼야 한다. 이게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종목이 외국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6%까지 안 가고 마이너스가 2%까지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더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여기 밑에 자막이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에는 배터리 소재가 없어요. 종목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3년도에 그렇게 2차 전지에 다 몰렸던 겁니다. 외국인들이. 네. 지금 현재 제가 이 통신망을 통해서도 알려드렸지만 미국에서 산정되어 있는 배터리 소재 관련주가 없기에 23년처럼 한국의 2차 전지의 수급이 형성이 되고 그게 2차 전지의 2차 파동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파생 관련 세트들 4680 원통형 이제는 24년도에 25년도에는 원통형 한 번만 보고 이제 안 봐야지. 아유씨. 동박, NFP 배터리, 음극재, 니켈 공간판, 그다음에 알루미늄, 바인더, 전고체, 폐배터리, 리튬, 광물 이쪽으로 다 배터리 소재잖아요. 그리고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방위 산업에 다 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원통형이라는 게 있어요. 원통형은 방위 산업에 최적화입니다. 즉 테슬라의 우주선에도 들어가고 로봇에도 들어가죠. 네. 여러분들 그만큼 앞으로 방위 산업에는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소재가 쓰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기에는 주가 오늘도 20% 30%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 또 얘기하면서 또 자신감이 올라오네. 여러분들 네. 우리 한번 23년도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그랬죠. 역사는 반복된다고요, 여러분들. 자, 23년도 연도별로 TCCT 종목 연도별로 23년 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TCCT 23년도에 700% 올라갔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이 IRA 하는 부분은 올라갔지만 솔직히 저기서 3분의 1이라도 콩고물만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타출할 수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이거 인수위원팀이 얘기한 거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소비자 보조 금액을 축소를 시킨다는 거지 기업의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인수위원팀에서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미국에 살고 계신 분이 있으면. 네. 그러면은 이 23년도 700%에서 우리한테 콩고물만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콩고물만 떨어지더라도 못해도 50% 60%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시장이 완전히 이상한 시장이어가지고 종목이 빠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연준의 입보다 트럼프의 입이 더 컸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트럼프의 거래 방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 주가가 빠지고 지수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700%에서 못해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그러면 1년 동안 TCCT 갖고 있어 하는 거냐? 저 700% 그래서 보여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너무 앞서간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너무 앞서간다. 그 700%가 3달 만에 달성된 거예요. 3달 동안 700%가. 네, 3달 동안. 네. 4, 5, 6, 7. 아, 4달이구나. 네. 4달 동안 그렇게 달성된 거예요.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거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부만 트럼프가 조금만 해소가 되고 2차 전지에 대해서 보조금이 좀 소각만 된다고 하면은 못해도 기술적 반등은 30%도 올라가고 40%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하러 그렇게 걱정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걱정할 때는 내일 당장 뭐부터 먹어야지? 어떤 것부터 맛있게 먹어야지? 그거부터 생각하십시오. 네. 그만큼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에코프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은 저는 장담합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가 25년도에 끌어갈 겁니다. 에코프로 BM은 이사를 가기 때문에. 네, 에코프로 BM도 가짜 코스피 쪽으로 가겠죠.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에코프로도 자 23년도 별로 그 퍼센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23년도에는 저세상 목표가였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샀죠. 23년도에는. 오. 23년도에는 못해도 1000% 이상 올라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고가 보이십니까? 기준으로 1,400%가 올랐어요. 네, 그리고 저 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더 심할 때였어요. 어우. 그리고 저 때 환율이 못해도 1,330원, 40원대 와 우리나라 망한다, 막 어쩐다 저쩐다 할 때였어요. 근데 저 때 에코프로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모든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올라갔죠. 와. IRA로 인해 가지고. 네. 그리고 이 IRA 보조금으로 인해서 저 정도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여기 저기 우리 와이프 친구, 우리 와이프 이모님, 이모님 친구분들 마마 장롱 밑에 있는 배관까지 다 꺼내가지고 다 산 거예요. 그때 에코프로로. 그러니까 저렇게 갑자기 종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이에요? 이것도 안 보고 그냥 샀던 거야. 그냥 사니까 그렇게 주가가 계속 저게 여러분들이 저 종목을 시가총액으로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에코프로가 그 후에 조정이 되고 엄청나게 빠지고 금리 인상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빠졌어요. 근데 더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23년도에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년도 코스닥 퍼센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할게요. 뿅! 23년도 코스닥은 여러분들 그때 포인트가 몇 포인트였습니까? 자, 683 포인트였죠. 여러분들 683 포인트고 그때 에코프로가 저 정도까지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683포인트로 시작을 해서 네. 866포인트로 마감이 그렇죠. 됐거든요. 866까지 올렸잖아요. 네.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쫄려요? 나 안 쫄려요, 여러분들. 네. 솔직히 기술주 인해가지고 빠졌으면 저렇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면은 에코프로가 저 정도까지 올라가면 못해도 1000%까지는 과거처럼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네. 에코프로 하나만으로 어떤 종목이든 간에 2차 전지가 다 기술주 반도로 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1000%면은 저 중에서 30~40%만 콩고물만 떠주더라도 어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 마지막으로 NN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NF는 내년에 최고 수혜주가 될 겁니다. 오. NNF는. 왜? NNF는 원통용 배터리에 필요한 하이니켈 양극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양극재에 의해 가지고 NNF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TCS 어떤 종목이든 간에 여러분들 그게 기술주라서 지금 빠지는 것뿐이지 독점인 종목을 찾아야 돼요. 내 종목이 물리더라도 독점. 즉 TCST 니켈도 금간판이 없으면은 4180 원통용 배터리 못 만듭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독점은 TCST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외국인들이 지금 소폭으로 매수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더 대항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23년도만큼 또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수는 있다는 겁니다. 700%면은 못해도 50%가 떨어지는 거고 에코프로가 1000%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에코프로도 못해도 50% 이상은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순간만 잘 버텨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연봉으로 보셔서 여러분들이 더 한눈에 확인을 하셨겠지만 뭐 에코프로 고가 기준으로 지난 한 해 동안 1300%가 급등을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올해 동안 2차 전지주들이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지난해 올려놨던 것들의 대부분의 상승폭을 반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반등을 조금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20~30%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국내적인 악재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이 부분이 좀 해결만 되어준다면 2차 전지주들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콩고물만 드셔도 20~30%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LNF 2차 전지 중에 가장 유망 종목으로 픽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니켈 도금 강판이 원통형 배터리에 독점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TCC 스틸도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외국인들은 이미 매수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저희 방송 시간 3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아, 이거 다음 주에는 이거 전체 테마주 얘기했네. 아우, 우리 엊그제 이낙연 그 테마주 남선아미님 그거 다 얘기했는데. 네. 그거는 얘기 안 하고 다른 전문가였으면 보셨죠. 제가 얘기해서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넌 얼마나 우리가 양심적이야. 응? 그래요. 아유, 일단은 이거 한번 봅시다. 네, 여러분들. 마지막 장면으로.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네. 배터리 소재 우방구 관세는 면제. 이거 어차피 부가시장 해소된 겁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가 올 겁니다. 어우, 되게 잘생겼죠? 저 되게 깜짝 놀랐어요. 깜짝 잘생겨서요. 네, 잘생겼어요. 되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가 이제 좀 있으면 올 거예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미국에는 배터리 소재가 없기 때문에 한국 배터리로 수급이 이동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통신망 통해서 또 공유해 드릴 거고요. 네. 빠르게 한번 시간 지금 1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빠르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수급 훔쳐가는 정치 때문에 하지 맙시다. 네, 하지 맙시다. 이분 어제 대선 안 나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원심님 관련주들 빼시고요. 이분 너무 요즘 많이 좀 험하신 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네. 약간 좀 어느 정도 다른 후보자들이 대선 후보자들이 이타에 나오면은 반사 이후에 올라갈 거고요. 또 이분 저는 이분이 과거에 이분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만약에 조만간 대선에 대해서 약간 좀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하면 안철수 차기 대선 기대가 이런 방식으로 또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 부분도 써니전자를 좀 체크하시고요. 이분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그림만 봐도 누군지 아실 겁니다. 이제 좀 나 출마하겠다라고 시사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시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양 홍씨 관련 주들 체크하시면 되고요. 네. 남양 홍씨, 즉 그 기업의 코스닥 코스피 3장에 홍씨 대표로 홍씨가 있으신 분들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쉬워요. 자, 뭐 이분도 그렇고요. 오. 뭐 반도체 이전도 뭐 그렇고 뭐 자율주행 스페이스 이건 옛날부터 우리가 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마음 같아선 더 많이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0초, 20초밖에 안 남는데 여러분들 제가 통신만에서도 얘기했지만 대나무라는 거는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매듭돼가지고 대나무가 기어지는 거거든요. 네. 여러 가지 오지랖을 피지는 않습니다. 가지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 보유하고 있는 점도 아무리 힘들어도 대나무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편히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12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